탄핵이니 내란이니 했던 게 모두 다 사기이고 공작이라는 게 이제는 분명해졌다라는 글과 입장문 등을 올리고 있는데 네네. 오늘 저녁에도 또 곽종근 관련된 추가 녹취 보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목격자 K님께서 네네. 이 곽종근 녹취록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요약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곽종근 녹취록은 시점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건 결론인데 왜 이게 지금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바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네. 그런데 이 녹음이 된 시점과 그 다음 날 있었던 일과 그리고 왜 이걸 지금에서야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하게 됐는가? 그렇죠. 그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예. 일단 5일날 녹음이 된 것이고 그건 이제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 날이죠. 네. 4일날 새벽에 해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곽종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있었던 가장 진실한 모습을 자기 가장 친한 사람에게 드러낸 그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지금 양심 고백하라는 압박이 있다라는 것, 그걸 하지 않으면 너도 내란죄로 엮어 넣겠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고 회유가 있었다는 것, 요걸로 저는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좀 더 한번 이어가 주시죠. 어쨌거나 이 날짜가 12월 5일 저녁 7시 반쯤에 네. 곽종근이 20년 지기와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 누군가 나한테 양심 선언하라고 한다. 안 그러면 다 알면서도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 그렇죠. 등의 중요한 발언이 나왔는데 사정을 다 알면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아닌 걸 안다. 이건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 아닌 걸 안다. 근데 다 알면서도 엮으려고 한다. 내란으로 만들어주면 너는 풀어주겠다. 너는 풀어준다. 근데 네. 내란으로 못 엮으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못 엮으면 너가 내란죄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만일 정말 선명하게 그런 선택지라면 자기가 피해 안 받는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그 다음 벌어진 상황들 때문에 당황한 것 같아요. 곽종근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본인이 거기에서 내란죄로 프레임을 안 했으면 본인도 내란죄로 걸려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걸 감옥에서 깨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예. 민주당에게 단물 쪽 발리고 토사구팽 당한 다음에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아까 모케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취가 된 통화가 된 시점 12월 5일도 중요해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인 12월 6일에 곽종근이 김병주의 유튜브에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과 이 박선원 의원이 여기서 바로 요 의원을 의원으로 둔갑시킵니다. 그 결정적인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프라임의 공작의 시발점이 된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라고 수정된 그 유튜브 방송이 바로 12월 5일의 통화 다음 날이었어요. 요 시점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요. 사실 그 과정도 몇 가지 연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병주와 박선원이 우리가 너네 특전사 사령부로 항의를 갈 텐데 너가 우리를 말리는 척하면서 바로 그 촬영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로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였으면 자기 사령관실로 불렀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그 어떻게 보면 민원들 뭐 면회하는 그런 장소 거기에서 막 자연스럽게 항의하고 있는데 그걸 말리러 나와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걸 그 흐름 자체를 다 시나리오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각본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었던 그렇죠. 연출이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시점이 앞서 모케이님이 언급한 왜 이 녹취록이 어제 보도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곽종근과 통화한 20년 지기는 곽종근이 잘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걸 TV조선에 제공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민주당한테 버림받은 곽종근과의 교감이 있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봤을 때 처음에는 민주당 말 듣고 내란 프레임에 가담하는 게 낫겠다. 대통령 탄핵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가 야 윤석열 대통령 돌아온다. 탄핵 기각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랑 손잡고 사기 탄핵에 가담했던 게 어마어마한 역풍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진짜 양심 고백.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라던 양심 고백은 가짜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밀어넣으라는 것이고 지금 이 녹취가 폭로된 게 진짜 양심 고백이잖아요. 뒤늦게 사실을 밝히고 민주당의 조작과 공작 음모였다는 걸 밝히는 것만이 그나마 곽종근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마지막 길 아닐까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사가 걸린 사람들이 봤을 때 대통령 기각된다는 거예요, 탄핵이.
그렇죠. 돌아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T조에 터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에 나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계속 그 가공의 고백, 가공의 심지어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 진술을 하면 되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해도 자수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 지금 민주당이 같이 짬짬이로 만들어 놨던 자수서에 쓰여 있던 그 프레임 그걸 유지하려고 그날은 노력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걸 오히려 벗어 던지고 진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을 살려야지.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살려야지 자기도 산다라는 걸 뒤늦게 깨우친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통령께서 탄핵 기각되어서 돌아오기만 오매불망 바라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제일 민감하고 여기에 제일 목숨이 걸려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역설적으로 곽종근 같은 사령관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돌아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나 자기들의 사법 처분 내란죄로 엮이느냐 마느냐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자인 우리보다 더 민감하고 더 객관적이고 더 냉정하게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대통령께서 탄핵이 기각될까 안 될까를 보고 판단할 거라고요. 근데 곽종근이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군 관계자 20년 지기가 이 녹취록을 T조에 주면서 이거 다 민주당이랑 짜고 친 거다. 민주당의 공작이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울여야 된다.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예 마지막 한번 매듭을 제대로 지어보자. 마지막 이제 판결 최종 결론 나오기 전까지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흐름에서 이 20년 지기가 이 녹취를 언론사에 특히 특정 매체에 제공한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곽종근의 뭐 부탁이라던가 네. 혹은 허락이 있었겠죠. 거기에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김현태 특임단장이 지금 곽종근이 뭐 지금 진술이 오염됐다,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 이런 걸 이미 다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근데 곽종근이 그걸 부인했었거든요. 부인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변호사가 뭐 붙었다가 사실은 선임은 안 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있었는데 지금 김현태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곽종근을 변호하고 있대요. 어떤 흐름인지 여기에서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의미심장하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변호사가 김현태 말 들어보고 곽종근 말 들어보니까 이건 찐이다. 이거는 김현태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곽종근 당신 민주당한테 이용당한 거야. 괜히 없는 죄 덮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당신 민주당한테 완전히 단물 쪽팔리고 내다바이 당한 거야.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김현태가 말해준 게 맞다고 인정하는 게 당신 조금이라도 사는 길이야라고 그 변호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죠. 제대로 지적해서 이런 녹취가 폭로된 배경에 곽종근의 변심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심경 변화. 변심이 있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네. 그 변호사가 딱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곽종근이 사실은 이거를 계속 자기가 그 자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쓰라고 시켰는지 회유해서 쓰게 된 그 자수서대로 하면은 자기는 무조건 중요 임무 종사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민주당은 네. 무슨 뭐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재판에서 참작이 될지언정 전혀 의미 없어요. 아예 뭐 네. 무죄가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면 무죄가 될 수 있는 내란죄가 성립 자체를 하지 본인이 내란죄를 성립하지 않아야 대통령이 성립 안 되고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해야지 내란죄 재판에서 자기한테도 유리해지는 그 판을 이제야 제대로 된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곽종근 이야기를 여러 방송에서 많이 했지만 지금 멸콩에서 우리 모케이님의 이야기를 듣고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재명의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 과정이 떠오릅니다. 그때 초반에 이화영이 자기가 살려고 이거 이재명이 시킨 거다. 다 풀었어요. 검찰에 다 진술했어요. 근데 갑자기 친명계가 끼어들고 변호사가 갑자기 들어오죠. 이 이재명이 붙여준 변호사들이 이화영 감시역으로 들어오고 특히 이화영의 아내가 아내까지. 자기 남편보다
이재명과 진보 진영 좌파들을 선택하면서 이화영 진술이 바뀌었죠. 재판에서까지 난리를 치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죠. 아내가 막 그 남편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그리고 지금도 댓글 달리는 것처럼 유동규 본부장님 때도 이재명 쪽 변호사로 장난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이거 변호사가 결과 감시였어. 그 결과 이화영 어떻게 됐어요? 1심에서 9년이 넘는 징역이 와, 나왔고요. 엄청난 중형입니다, 대한민국. 2심에서도 7년 9개월이 나왔어요. 예. 여러분 말이 쉬워서 7년 9개월이지 여러분 8년 동안 감옥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모든 인생이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화영이 언제쯤 변심하냐?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된다는 확신이 들면 변심할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곽종근은 이화영이 갔던 길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은 처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다가 이재명 쪽 변호인들이 붙으면서 오염돼서 결론은 이화영이 나락으로 갔어요. 징역 7년 9개월. 그렇죠. 곽종근은 이거 거꾸로입니다. 처음에 자기는 뭣도 모르고 멘붕 상태에서 이게 자기가 사는 길인갑다 하고 지금의 이화영처럼 이재명 쪽 민주당 부승찬이 변호사 소개해주고 하는 거에 혹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프레임으로 모는 그런 진술을 하다가 이제야 뒤늦게 자기가 살려고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 지인의 통화 내용 폭로되는 걸 사실상 용인했다.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데칼코마니처럼 맞아요. 쫙 비교가 되는 것 같네요. 우리가 이 흐름을 이해한다면 오늘 T조에서 어떤 걸 더 이제 추가 폭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 지금 헌재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자면 이 변호인단에서도 이거를 추가로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 해야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네. 해야 될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헌법재판관들도 뉴스 다 봅니다. 다 보죠. 다 네.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뭐 만장일치 프레임에 같이 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진실이 진짜 밝혀질 경우에 완전히 내가 역적되겠구나,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마지막 평의하는 그 시점, 사실 당일날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당일날에 그 발표하는 날에 이제 그 뭐 기각이냐 인용이냐 요걸 이제 표결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문장은 다 써놓지만 그 순간까지 충분히 이거는 고민에 반영이 될 만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방금 멸콩TV로 오는 길에 페이스북에 공식 입장도 올렸는데요. 헌재가 이 곽종근 녹취록 증거 채택해야 됩니다. 네, 해야 그리고 돼요. 예. 대통령 변호인단도 곽종근 녹취록 입수해서 원문 입수가 안 되면 T조 보도 내용이라도 정리해서 이거 증거로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 국회가 대통령님 탄핵 소추하면서 언론 기사 14개 딱 다 캡처해가지고 했어요. 그냥 네. 증거로 냈거든요. 다 받아줬어요. 언론 기사도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별의별 검찰 조서나 일방적 자료도 증거로 다 받아줬던 헌재가 곽종근 녹취록 보도를 증거로 채택 안 하면 진짜 우리가 다 같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증거 채택이 되면 이거 증거 채택이 아니라도 재판관들이 다 뉴스는 보겠지만 공식적으로 판결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런 녹취록으로 보아 곽종근 등의 진술 신빙성이 없음. 이게 네, 공식적으로 쓸 곽종근의-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곽종근의 검찰 조서, 네, 신빙성이 곽종근의 없다. 헌재에서의 진술, 진술 네. 이게 신빙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원칙적으로라면 변론이 재개되어서 곽종근 다시 불러서 녹취록 틀어주고 그게 맞아요. 너 이거 네. 뭐냐 이게 맞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빨리 증거로라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제 T조 단독 보도 나오고 오늘 막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 밝히고 하면서 기사가 나거든요. 오늘 2차 보도가 있다고 해요. 이거를 더 키워서 전국적인 뉴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확실하게 곽종근 녹취록을 증거 채택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내일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이렇게 곽종근이라는 증인이 사라져 버린다. 그럼 이제 뭐만 남죠? 홍장원의 지렁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홍장원은 이미 자폭했죠. 자, 완전 자폭이죠. 예. 아니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왼손잡인데 오른손으로 써서 글이 악필이다. 아니 왼손잡이 왼손으로 글 쓰면 되잖아요. 누가 뭐 왼손 묶어놨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홍장원의 메모는 여러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좀 이따 PD님이 한번 찾아서 띄워주면 더 좋을 텐데. 그거 요즘 밈이 제대로 돌아가지고 티셔츠도 발매가 되고. 아, 그 메모로요? 네, 메모로 네. 티셔츠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야, 그거 거의 뭐 이집트 상형 문자 수준이던데요.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그 외계인들이 외계어 쓰는 것 같아요. 이집트 상형 문자는 상형 문자기 때문에 보면 뭐라도 유추가 돼요. 아, 그쵸. 그림이라도 근데 보이니까. 이 홍장원의 지렁이는 조금 더 그거는 이제 어떤 뭐 거의 영적인 메시지처럼 외계어. 예, 도저히 네. 그 자체로는 해석이 안. 저거. 여러분 저 문구 보이시죠? 스탑 라잉 위에 있는 저게 그냥 아무 그림이 아니라요. 저거 홍장원의 메모예요. 홍장원 1차 메모예요. 저걸 보고 체포 명단 누구라고 유추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저기에서 누구 이름을 알 수 있죠? 홍장원한테 비슷한 걸 써놓고 한번 읽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아니, 저 티셔츠 어디서 파나요? 누가 만들어서 팔아요. 제작하나? 실제로 팔아요. 와. 마플이라는 데서 네. 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거 하나 사야겠다. 예. 무슨 라이트 뭐였는데 하여간 네, 예.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예. 와, 대박이다. 요즘, 정말. 하여간 요즘 이 2030들이 많이 개몽이 되니까 네. 이런 어떤 문화적인 거나 어떤 저런 대중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밈이 정말 멋지게 확산이 됩니다. 제가 여의도 집회 나갔다가 저걸 입고 커플이 막 하는데 아, 너무 커플이요, 또? 예, 커플이 또 와. 여성이 또 저걸 입고 남성도 입고 야, 센스 있다. 자기 좀 찍어달라고 막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딱 저거를 이렇게 약간 그 조선시대 무슨 방처럼 이렇게 쓰고 갓 쓰고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그 홍장원을 꾸짖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대중들을 잘 설득하고 있다. 이거 그래서, 예. 제가 무슨 생각 떠올랐냐면요. 네네. 제가 옛날에 청년 최고위원 할 때 막 이재명의 일제 샴푸 샌드위치 황제 세트 이거 우리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한테 정보를 받아서 최고위에 들고 왔더니 막 히트 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막 채널A T조가 달라해서 갖다 주고 방송에서 다루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었어요. 기억납니다. 제가 만약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면 저거 입고 나가요. 저거 입고 모든 지금 중요한 성명 발표, 기자회견 다 해야죠. 아니 비대위 회의 때 아니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저 메모 있죠. 홍장원 메모가 저렇게 엉터리라는 거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전히 모르는 사람. 저 메모 원본을 못 본 사람이 우리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웰콩 TV 보고 따따붙다 보고 고성국 박사님 방송 보고 하니까 이걸 다 아는 건데 실제로 저 메모를 못 본 사람들이 저는 국민의 아직 한 7-80%는 된다고 봐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나 최고위원 뭐 저거를 막 중진이 하라고 할 건 아니고 지금 김용태 의원이 젊은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비대위원회 있잖아요. 저거 정장 안에 저거 입고 가서 이게 홍장원 메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체포명단으로 보이십니까 하면 그거 카메라 완전 제가 봤을 때 기사 네. 100개 넘게 나요. 나와요. 내가 최고위원이었으면 무조건 저거 사서 입었어. 김용태 약해. 그냥 사실은 지도부가 하는 게 맞아요. 그 최고 지도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아니 김용태가 지금 비대위원이에요. 비대위원. 그렇기도 하네요. 근데 권영세, 대박이죠. 권성동이 하면은 대박이죠. 이거는 그 위화감 때문에 더 네. 눈길을 사로잡아요. 이거 안 어울리는 사람이 하면 더 사람들이 더 시선이 그렇죠. 꽂히잖아요. 그게 더 대박이죠, 사실은. 네. 네. 일단 뭐 자기 직위도 그렇지만 네. 그 어떤 그 사람의 뭐 연령대도 그렇고 뭐 네. 평소에 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평소에 스타일이 그렇게 좋잖아요. 맞아요. 나이에 비해서는. 옷 잘 입죠. 네. 그런데 저런 좀 약간 깨는 네. 예 저런 키치한 그런 옷을 딱 입으면 그러면 100마디 말 필요 없이 진짜. 홍장원 메모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걸 전 국민이 그날 하루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저게 뭐냐? 저게 뭐냐? 그럼 답변을 찾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홍정원 메모다. 그 홍정원 메모가 왜? 저게 사람 명단이다. 이러는 순간 이게 다 가짜라는 게 바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딴 거보다 제가 방송을 워낙 오래 했다 보니까 뭘 하면 언론사 기사가 나가고 방송국에서 이걸 다뤄줄지 이걸 소위 방송국의 언어로 야마라고 합니다. 그렇죠. 뭘 해야 야마가 될지는 제가 그래도 좀 감이 있는 편이라는 평가를 탁월하시죠. 최고위원 때 많이 받았는데 네. 저거 지도부가 있고 아침에 비대위 진짜. 회의 가보세요. 무조건입니다. 진짜. 아니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국민의힘 진짜로. 월요일 날 지도부가 전부 다 저거 입는 거예요. 그것도 대박이죠. 예, 전부 다 입으면 눈이 피할 곳이 없잖아요. 아니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예. 기자회견 성명 필요 없어요. 저거 사진 한 방으로 가는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곽종근 이미 끝났다. 홍장원은 저걸로 이제 완전 지워버리면 그러면 이거를 인용하는 순간 헌법재판관들만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저게 체포 명단인데 저걸 보고 믿고 한동훈이 눈이 돌아가서 대통령 탄핵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전히 뻔뻔하게 주장하면서 책 팔고 있어요. 야, 진짜. 정말 참 초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 박강배 있잖아요. 예.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관리하는 권세민. 지금 한동훈 행사 앞에서 1인 시위 하던데 제가 이제 우리 권세민 대표, 박광계 대표 많이 응원하고 멸콩TV도 나오라고 몇 번 했는데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더 하다가 뭔가 컨텐츠가 좀 채워지면 나오겠다라고 했어요. 저거 입고 한번 한동훈 앞에서 1인 시위 해봐라라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전달하겠습니다. 너가 이거 보고 야 대통령 탄핵시킨 거야 이 무지렁이야 라고 100마디 말이 아니라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거는 그 또 얼핏 보면 또 약간 한동훈 주름 모양하고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한동훈도 또 주름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또 예. 가나요? 와, 예, 약간 좀 약간 진짜. 골룸 느낌이라 가지고 한동훈도 예. 아, 정말 어이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사기 탄핵 내란 공작의 양대축인 홍장호는 저 메모로 자폭했어요. 예. 곽종근 녹취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악랄한 인간들이 민주당이 곽종근한테도 사기를 친 거예요. 저는 곽종근을 두둔해줄 생각이 없어요. 곽종근 안 됐죠, 인간적으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없는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주역이 됐으면 곽종근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곽종근이 그 변호인 때문에 심경이 변화돼서 지인한테 이걸 폭로하게 했다면 자기가 공식 입장 내야 돼요. 그렇죠. 이 녹취가 맞다. 맞아요. 사실 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서 민주당한테 놀아놨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곽종근한테 남은 마지막 기회예요. 일단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압박한다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죠. 기다려봐야죠. 그럴 네. 거라 기대됩니다. 변호사가 잘 어떻게 보면은 자기 그 내란죄 그 형사 재판 관련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곽종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네. 근데 곽종근 두둔하는 게 아니라 네네. 민주당은 변호사 붙여준다 해서 그럼요. 민주당의 국방부 대변인 했던 부승찬 의원 용인에서 국회의원 됐죠. 예. 실제로 저 녹취 있고 5일 뒤에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했어요. 예. 곽종근 만나가지고. 맞아요. 예. 근데 결국 성사가 안 됐어. 왜? 사실은 붙긴 붙었어요. 돈은 또 못 내주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돈 문제가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붙긴 붙었어요. 언제까지 붙었냐? 그 재판에 나갈 때 자수서를 들고 가는 것까지는 붙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통령에게 칼을 찌르기 전까지는 찌르는. 붙었다가 예. 칼 찌르고 내란제 공작 완성되고 나니까 너 이제 필요 없네 빠이빠이가 된 거잖아요. 그 정확히 사임한 시점이 구속되고 나서요. 아. 체포 먼저 그 다음에 구속되고 그리고 딱 빠져나갑니다. 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곽종근은 민주당한테 붙으면 구속 안 될 줄 알았겠죠. 안될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 구속이 돼버렸고 공익 제보자 박범계 1국에 그래도 법무부 장관을 했던 중직급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범계 많이 비웃지만 정치적 레벨로 따지면 거물인 건 맞아요. 그럼요. 예. 네. 근데 그 박범계가 공익 제보자 너 사인해라 들고 와서 너 이거 사인하면 우리가 공익 제보자 만들어 줄게. 곽종근이 혹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부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정승윤 후보가 있습니다. 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공익 제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 요즘 방송 나와서 뭐라 말하느냐? 이 공익 제보자라는 게 지금 재판받고 형량 감면받고 하는 데는 어떤 실효적 조치가 안 된다. 이거 민주당한테 곽종근이 완전히 속은 거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잔인하고 악랄하고 뭐 양아치라는 말로 비난해도 부족할 정도의 짓을 민주당이 또 곽종근한테 우리나라 군 아니, 사령관들한테 한 거죠. 이게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언급한 정승윤 씨 같은 경우야, 뭐 우리 쪽 진영이면 저쪽 진영도 다 법 전문가 아닙니까? 다 있죠. 부승찬은 뭐 군 출신이라 할지라도 박범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공익 제보자가 되냐 여부, 그리고 된다 한들 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때 그걸 무죄로 만들어주, 뭐 그걸 못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심지어 체포되고 구속될 것까지도 다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딱 이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이 함정에 안 빠뜨리면 곽종근은 자기가 처벌 안 받고 대통령도 처벌 안 받거든요. 근데 대통령을 엮어 넣기 위해서 곽종근이 완전 자폭하게 만든 게, 그러니까 딱 이런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뭐 특정 뭐 지역입니다. 뭐 글로벌리 특정 지역에서는 뭔가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걸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라와 중동 뭐 이런 데서. 뭐 그런 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거는 지도자들급이 안 해요. 청소년들이 합니다. 청년들, 아이들, 젊은 사람들한테 잘 몰라가지고 세뇌해서, 쏘가가지고 예. 세뇌당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서 뭘 믿냐?
자기가 이걸 하면 자기는 하여간 그 신 옆에 가서 축복을 받는다. 이걸 믿기 때문에 하거든요. 곽종근도 자기가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될 거라는 걸 믿고 자살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깜빵에 가고 결국에는 자기 처자식 걱정하는 그 상황들 더 나빠진 거죠. 진짜 너무 그러니까 악랄해요. 곽종근을 두둔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곽종근 이제라도 양심 선언해야 되고 어차피 이 녹취가 공개된 이상 이게 헌재 증거 채택이 되면 이제 내란 심판 뭐 탄핵 게임 끝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저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유튜버분들이 뭐 난리 났다 판 뒤집혔다 게임 끝났다 제가 그런 소리 제일 싫어하고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까지 큰 거 왔다가 한 100번 정도 있었죠. 저는 큰 거 왔다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제가 우리 몇콩TV 제작진한테도 썸네일 세게 쓰지 마라. 있는 그대로 건조하게 써라. 맨날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이에요. 제 성향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시청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만족도가 더 커요. 왜냐하면은 막 희망 고문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희망 고문은 들어왔다가 실망하면 화나잖아. 그리고 저는 어쨌든 최고위원을 했고 제도권 정치에 있는 사람인데 책임 못 질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곽종근의 녹취는 그런 장례찬이 봐도 이거는 큰 거 한 방이고 게임 체인저예요.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법부, 정상적인 헌재 재판관이라면 이거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큰 거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안 먹힌다? 그게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헌재가 잘못된 거죠. 이 정도 큰 게 왔으면요. 이 큰 게 잘 작동하도록 우리가 진짜 여론을 또 뭐 무조건 목소리만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설득력 있게 지혜롭게 잘 이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곽종근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기자회견도 했어요. 기사가 많이 납니다. 추가 보도 나올 거예요. 주말 사이에 여론이 더 커지겠죠. 대통령 변호인단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증거 채택 신청 빨리 해야 되고 다음 주 초에 헌재가 이걸 증거 채택하면 이건 진짜 그때부터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기각시킨 4명의 재판관들이 도저히 탄핵에 동의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명분과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이 헌재 조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요거는 한덕수에 대한 조서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헌재에서는 추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선고가 더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네요. 있죠. 근데 이제 숨은 뜻은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지금 총리를 복귀시킨 다음에 권한대행이 아닌 권한대행선에서 빨리 임명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압박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그 설명을 좀 드리면 국회가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요청을 했거든요. 네. 헌재가 이걸 채택했어요. 이 뒷 배경으로는 무조건 한덕수 탄핵 기각이 되기 때문에 문영배가 시간 끌기로 채택해줬다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근데 정작 그 조서를 헌재에 줘야 되는 검찰이 우리 이거 못 주겠다고 거부했다는 속보가 방금 올라온 것 같아요. 맞아요. TV조선 단독입니다. 그러면 어떤 숨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조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검토할 자료가 없게 되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반가운 뉴스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걸 거부했다는 게 특이한 그러니까 건데 이유가 뭔가를 좀 들어봐야겠어요. 검찰에서의 이유가 이래요. 수사 진행 중인 당사자의 수사 조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이걸 우리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왜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웃긴 놈들이네. 예. 아니 바로 이 대통령 포인트입니다. 탄핵 심판에는 온갖 검찰 조서 다 증거 채택하고 다 진술 조서 공소장 다 증거 채택돼서 거기 나온 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분들이 나 저 검찰 조서에 동의 안 한다는 말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심지어 그 검찰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한다.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우리가 그 해당하는 사람의 주장을 탄핵할 기회도 없이 어떻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냐 뭐 이런 식의 아웅다웅 하다가 결국에는 조지호가 나와서 이렇게 뭐 신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은 그냥 탄핵하지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반론권도 펴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로 다 채택될 뻔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왜 예외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우리한테 가장 이롭게 활용하는 방법은 검찰의 이번 입장이 옳다. 탄핵 심판과 관련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그랬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일관된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곽종근 녹취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야 탄핵 기각되겠다 이제 민주당 텄다라고 판단했던 것처럼 검찰도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인 박세현을 주축으로 한 특수수사본부가 힘을 좀 잃고 이제라도 검찰이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류가 검찰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검찰의 태세 전환인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 같습니다. 네, 이제는 확실히 재밌는 건 지금 이것도 특수본이에요. 박세현 뭐 지금 고검장이 있는 네, 그 네. 특수본에서 나온 입장인 겁니다. 특이해요. 힘이 조금 빠지나? 사건은 하나예요. 탄핵 사건. 탄핵 사건인데 지금 누구예요? 그 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증거를 못 주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증거를 준 겁니다. 똑같은 지금 수사팀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긴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게 왜 예외적인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심스럽지만 탄핵 기각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죠. 곽종근 녹취가 공개된 것도 검찰이 오락가락 물타기 하듯 눈치를 보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검찰 조서는 헌재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 기각 쪽으로 지금 흐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주의적인 검찰이 냄새를 맡고 몸을 조금이라도 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겁니다. 검찰이 오동훈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는 공수처장. 거. 네, 공수처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 오동훈에 대해서 강제 수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강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과정 자체가 불법하다. 그러니까 체포와 구속영장 그 흐름 자체가 불법하다라는 걸 지금 검찰도 인정한 바탕에서 하는 강제 수사 아닙니까? 강제 수사라는 거는 아주 그 충분한 어떤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면 쉽게 청구도 안 하죠. 예. 굉장히 지금 검찰도 태도를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 이 기사도 흐름이 그래요. 국회 측이 이제 요청한 거를 헌재가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연계해서는 민주당 쪽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가는 듯 하였으나 검찰이 그거를 막아세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한테 불리한 이슈다. 이렇게 지금 기사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초중반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댓글로 저도 뭐 4대4 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어젯밤에 곽종근 녹취 터지기 전에는 5대3으로 봤어요. 김영두가 넘어갔다고 봤어요. 그래서 5대3을 기반으로 문영배와 이미선이 나머지 3명에 대한 엄청난 압박과 이거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8대0 하자. 안 그러면 마은혁을 임명해서라도 6대3 만들겠다라는 갖은 공작들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보고 이 3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곽종근 녹취가 터지면 곽종근 녹취가 증거 채택되면 김영두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4대4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주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기대감 가지고 뭐 그냥 낙관하고 있자가 아닙니다. 이런 좋은 재료가 있으면 이걸 일반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리고 탄핵 반대 여론도 많아지고 그런 바탕에서 뭐 가령 우리가 인지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커뮤니티나 포털 뉴스나 이런 데도 훨씬 더 탄핵 반대 탄핵을 인용하는 거는 넌센스다라는 그 인식이 쫙 퍼지고 그런 여론들까지 헌법재판관들이 의식하게 만드는 것.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뭐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기각이든 각하든 대통령 돌아오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각하는 탄핵 심판 자체를 무효화하는 거라서 4대4 구도가 굳어지면 예를 들면 4명의 이 좌파 재판관들이 4대4로 대통령 돌아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안 되니까 이 재판에 백기를 들어버리면 각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정계선이나 정정민은 평생 좌파 진영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얘네 헌재 끝나면 또 AKB 같은 좌파 로펌 들어가가지고 민주당 카르텔에서 전관예우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안 되더라도 내가 민주당에게 나는 그래도 인용했어라고 보여주고 싶어. 내가 이 좌파들에게 충성서야
하고 싶어라고 하면 4대4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각하는 안 하는 쪽으로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기각이냐 각하냐에 그렇게 막 초점을 맞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4명을 확실하게 지켜서 대통령님 돌아오시는 거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이걸 드리고 이해하셔야 싶습니다. 돼요. 각하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이 재판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5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각하가 5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초에 정치적 어떤 이념적 스탠스 자체가 탄핵 무효 아닙니까? 우리의 이상은 탄핵 각하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기술적으로는 탄핵 각하를 위한 5표 마련이 어려우니까 3표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기각이 될 거다라고 해설을 해드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는 좌파들의 습성을 잘 알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안 절대로- 돼도 예. 보여주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우리 헌재 재판관 임기 끝나면 대형 로펌에 취직시켜서 AKB 나 선명하다. 네, 네. 어. 우리 계속 잘 같은 먹고 잘 편이다. 살게 전관예우 해달라. 우리는 확실한 민주당 편이다라는 걸 충성맹세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각하보다는 4대4 기각의 확률이 현실적으로 더 높다는 그냥 저의 분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민주당 쪽 그 대리인단 김희수 있잖아요. 김희수가 헌법재판관 했던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그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각각 표결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성으로 소수 의견을 냈던 사람이에요. 항목별로 이제 뭐 어떤 뭐 지금 어떤 세부 항목, 네, 세부 네. 항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인용하고 어떤 건 기각하고 할 때 기각이 많은 건도 이 사람은 인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 충성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좌익 진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관예우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노리려면 적어도 각하를 해가지고 전체 날려서 기록도 없는 것보다는 일단 진행을 해서 자기가 인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종국에는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3표 때문에 자기가 의견으로서 자기가 선명하게 색깔을 남겨놓는 판결문을 쓰고는 싶을 거다. 요게 지금 이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5대3도 어제 곽종근의 녹취 이후로 4대4가 될 다르다. 가능성이 높고 기대가 지금 뭐 지기현 판사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님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도 곽종근 녹취가 아마 이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그럴 것 너무 같아요.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도 어떻게 보면 실기한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꾸 진실이 드러나서 맞아요. 네. 구속 취소를 안 할 수 없는 불허하는 상황. 게 네. 굉장히 더 부담스러워지는 그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법조인들도 논평을 하기를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를 길어지는 게 더 좋은 거다. 예, 요거는 지금 구속 취소를 위한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고려가 더 많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잘 될 거라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하면서 또 여론도 계속 만들어야죠. 네, 우선 대통령님이 구속 취소로 돌아오시고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고 그 다음 또 대통령님 탄핵이 최종적으로 기각되는 그 사면타가 이제 곽종근의 녹취로 정말 머지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